안녕하세요. 니폰데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떻게 집을 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이죠, 집. 워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게스트하우스 혹은 쉐어하우스라고 불리죠. 이러한 곳에 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1년이고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 쉐어하우스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사람들이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언어를 트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저도 워홀을 할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1년을 살았고 이 쉐어하우스에서 1년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장을 구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야 된다 혹은 이직을 해가지고 집을 옮겨야 된다 라고 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좋은 집을 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얼마나 돈이 드느냐, 집을 구할 때 얼마나 돈이 필요하죠? 라는 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얼마나 드나요? 꽤 많이 들죠. 보증금이 보통 몇 백에서 천, 그러니까 몇 천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다르죠. 일본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다만 일본이 들어가고 나올 때 돈이 또 내야 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받는 돈보다는 내야 되는 돈이 많아요. 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랄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집을 구하는 거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얘기가 좀 샜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일본에서 집을 구하려면은 30만엔에서 40만엔, 뭐 많게는 50만엔 정도, 대체로 30만엔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30만엔에서 뭐 식기킹도 빠지고 레이킹도 빠지고 그리고 첫 월세 값도 빠지고 집 그 열쇠 교환비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 보험비 이런 등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레이킹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옵니다. 이 레이킹이 뭐냐면은 사례금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식기킹은 돌아오긴 하지만은 반드시 집을 퇴소 빠질 때 청소비를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청소비를 제외한 식기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식기킹이 조금 나오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래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식기킹이 조금 비싸고 레이킹이 없다고 하면은 그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일본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코다와리입니다. 본인의 코다와리를 정해 두시고 집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본인이 뭐 메모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이패드라면 굿노트에서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본인의 그 우선순위를 쭉쭉쭉 나열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본인이 맞는 집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코다와리 정하시기 전에 월세는 먼저 조건을 찾아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 코다와리에서 월세라든지 금액을 좀 후 순위를 넣을 수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큰 맥시멈의 자기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월세 금액을 정해 두시면은 그 선 안에서 본인의 코다와리를 정해서 커트해서 집을 찾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꼭 필수적으로 먼저 금액을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드릴게, 위치를 봐야 되죠. 위치,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집과 회사의 거리, 학교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만약에 차량을 운전을 한다고 할 거면은 차량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근처에 주차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변 시설이죠. 주변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처에 역이 몇 개가 있고 만약에 지하철로 출근을 해야 된다, 버스로 출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버스까지 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버스까지 예를 들어서 5분이 걸리지만은 그 길이 언덕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슈퍼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슈퍼가 몇 시까지 열고 있는지. 일본에서는 24시간 슈퍼도 많으니까 굳이 편의점, 급하게 뭔가를 살 때 편의점을 가시지 않고 24시간 슈퍼가 근처에 있으면은 거기서도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사실 수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특히 여성분들 가장 요거는 우선순위를 조금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치안입니다. 치안. 본인이 대도시에 살건 소도시에 살건 여기 근처 이 지역의 치안이 어떤지 보는 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치안을 볼 때 어떻게 본인이 보면 좋은가? 부동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보시기 전에요. 제가 여기 설명란에 같이 올려둔 사이트가 있어요. 오시마테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오시마테르를 들어가셔서 본인이 살아야 되는 구역들, 지역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 물건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처에 일본에서는 지코부켄이라고 하죠. 사고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 물건에서 물론 저렴할 거예요. 일반 평소보다는 좀 저렴하지만은 좀 좋은 조건들인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고 물건을 본인이 신경을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찜찜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오시마테르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야후 맵을 까시고 야후 맵 안에 있는 그 범죄 근처 지역에 있는 범죄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은 근처의 치안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죠. 그거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뭐 방의 크기, 어떤 구조의 방을 구할 것인지. 본인이 원룸에 살아도 굳이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미니멀이라고 하면은 원룸을 구하시고 그 대신에 다른 시설,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어진 집의 치크넨스라고 하거든요. 집에 지어진 연수, 그리고 집의 그 보안이라든지 그 자기가 원하는 금액의 원룸 방이 방의 크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시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따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넓은 집, 아니면은 거실과 방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면은 거실과 방이 있는 집,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보통 그 사이트에서 집을 찾아보실 때 요 마도리라고 하는 집 크기, 구조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굳이 본인이 요건 여기 있었는 만큼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만큼은 살고 싶지가 않아, 적어도 1LDK에서는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 1LDK부터 뭐 3LDK까지 쭉쭉쭉쭉 체크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욕실입니다. 욕실. 한국에서는 주로 욕실과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죠. 같은 곳에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세면실이 있는데, 일본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지만은 요즘 집들은 거의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3개가 다 분리되어 있죠. 욕조와 세면대와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넣을 건가에 같이 넣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가구와 가전제품은 보통 없어요. 일본에서 사는 집은 없으니까 요거를 다 하나씩 구매를 해야 돼요. 심지어 여기는 조명도 없어요. 조명도 사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본인이 구매를 할 것인지, 이 집에 어떠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거의 없으니까요. 요거는 근처에 니토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전제품 파는 곳들이 있어요. 너무 비싼 거 사려 하시지 말고 그 무지르시 같은 곳, 그리고 니토리 같은 곳, 그리고 돈키호테를 가시면은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있으니까, 혹은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기가 잘 맞으면은 보통 폐거를 하는 시기와 들어가는 시기가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그 시즌에 그 중고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냉장고와 세탁기를 다 들고 가는 비용과
그거를 팔고 거기서 다시 사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이제 집을 옮길 때 그런 냉장고와 세탁기를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집을 구하기 전에 보셔야 될 게 보증인 제도입니다. 보증인 제도. 보통 이제 회사를 통해서 가거나 학교를 통해서 갈 때 보증 제도를 써줄 수 있는지, 보증인의 이름을 써줄 수 있는지, 그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다 해줘요. 인사부에서 말을 하면 해주고, 일본인들이 특히나 그 보증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보증은 잘 안 해줘요. 이게 한국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보통 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은 보통 일본 이제 인사부에서 다 이제 법인을 통해서 회사 명의로 보증을 써주거나 아니면은 보증 회사를 구해주거나 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친한 친구가 있다 해서 나 이거 보증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좀 라고 반응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본 문화이니까 그거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초기 비용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우선 먼저 짜시는 거. 월세는 일단은 맥시멈을 정해주시고 그 이후에 위치와 시설 그리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가전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옵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보증금 사례금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데 사이트 스모 아파만 쇼프 홈즈 그리고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 다 들어가셔서 지하철로 검색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맵으로 검색하는 게 있어요. 맵으로 검색하는 게 있으니까는 그 맨 처음에 이제 치안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치안 사이트를 먼저 보시고 아 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 회사와 거리를 다 비교했을 때도 요 위치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이트를 찾으실 때 맵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구하실 때는 가능하시면은 충분한 여유의 시간을 두시고 빨리 집을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2개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위치를 먼저 찾을 때는 3개월, 4개월 전부터 먼저 찾으시면 좋고요. 이제 집을 내가 본격적으로 집을 찾아야 된다, 사이트를 검색을 한다 라고 할 때는 2개월 전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집, 아주 중요한 주거 공간이죠. 주거 공간, 좋은 공간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